정교유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들을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단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는지 짚어봅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평화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기습적인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시간은 베네수엘라를 떠나온 난민들의 분위기를 살펴봅니다. 평화와 인권 운동단체들의 미국을 향한 규탄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미국의 군사 행동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 시작합니다. 정교유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들을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비롯해 주요 선거 때마다 논란을 몰고 왔던 이단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건부 종말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신천지가 정치 권력 주변을 기웃거린 이유는 반사회적 이미지 개선 그리고 신천지를 보호해줄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선거철마다 특정 정당의 선거를 돕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천지.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도움을 준 윤석열 후보를 조직적으로 미뤄줬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요. 공공연히 다 내려왔어요. 이 사람이 되어야 우리 신천지를 보호해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다 지불한 거예요. 은밀하게 진행된 정치권 로비는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환 총무가 담당했습니다. 고동환 총무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외교정책부를 총괄했고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습니다. 당원 가입은 2022년 한 2월 초쯤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의 집화 차원에서 가입을 했었었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많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독려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걸로 젊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좀 나이가 많으셔서 이런 게 어려우시거나 핸드폰 명의가 달라서 본인과 달라서 인증이 안 될 경우는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만 팩스로 가입을 하는 그 입당원서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몇몇은 이제 그렇게 가입을 했어요. 이른바 신천지의 선거 개입 프로젝트는 철저한 보안 속에 텔레그램과 1:1 전화, 은어를 사용하며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20대 대선 이후 당대표 선거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취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간부들의 텔레그램에 올라온 필라테스 유의사항 공지, 누군가 당원 가입 방법과 주의사항, 당원 가입 이유 등을 비밀 작전처럼 하달했고 당원 가입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당내 경선이나 아니면 정당 내에 있어진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리한 입장이 아니라 유리한 입장에서 이 어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신천지는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고 반사회적 실체가 널리 알려지면서 조직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로비 행태 또한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일한 게 그냥 총무로만 일한 게 아니잖아. 선생님 옆에서 경찰이다 뭐다 섭외하고 판검사 그쪽에 로비하고 다 이랬던 거 몰라? 그거 다 통화한 거 상대방들 텔레그램 그 모든 거 싹 다 남아가지고 변호사법위원회 공무집행 방해죄에다가 감염 예방법에다가 선생님 거기다 횡령에다가 이거 검사 구형 때리면 20년도 넘어. 근데 이거를 지금 가까스로 막아왔어.
이만희 교주 변호 비용과 각종 로비 명목으로 거둔 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고동환 총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당시 구속된 이만희 교주 구명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충성서약했던 한국근우의 이희자 회장. 이희자 회장이 지난 20대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와 독대한 사실이 CBS 취재로 드러나면서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줬다는 강한 의심을 샀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은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불법 로비 의혹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단 신천지와 통일교를 포함한 종교단체들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출범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정치와 종교단체 간의 부적절한 유착은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철저한 규명과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또 신천지와 통일교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가족 공동체와 기존 교회 질서를 훼손해왔다며 사이비종교로 지적되어 온 단체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해 전반에 대해 공적 차원의 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가 은퇴 이후 아들과 함께 분리개척을 추진하며 교회 재정을 담보로 거액의 개척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개혁연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요구가 최초 수백억 원대 언급에서 시작해 최종적으로 40억 원에 이르렀다면서 단순한 재정 지원 논의를 넘어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세습과 권력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박영선 목사가 자신을 설립자로 규정하며 교회 자산에 대해 일종의 지분 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이라며 설립과 성장의 공로가 교회 재산에 대한 사적 청구권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연대는 그러면서 박 목사를 향해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교회 공동체와 사회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 사과와 회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은퇴 목회자 예우와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해 재발을 방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평화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기습적인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세계교회를 비롯한 기독교계에서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무력 개입과 경제 제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많은 희생과 파괴 그리고 증오의 악순환만을 낳을 뿐입니다. 침략의 고통은 언제나 힘없는 민중에게 전가되어 왔으며 경제 제재 역시 가장 먼저 가난한 이들과 노인들과 어린이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 기습적인 군사행동은 강대국이 힘을 이용한 내정 간섭이자 패권주의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 공모와 불법 무기 소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석유 자원 확보와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해에 맞지 않으면 한 나라의 국민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역사를 살아왔는지조차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권력과 힘은 외부의 군함이나 달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권과 평화운동가들은 한 나라의 운명은 자국민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침묵을 깨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권 존중과 시민 보호를 위한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력 침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존재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 보상하시오. 이번 침공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진 세계 각국을 향해 깊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오. 주님, 당신의 일꾼들과 더불어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멈추지 마소서. 아멘. 참석자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향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구호를 외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미국 대사관에 서한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경찰에 막혀 발길을 돌렸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평화와 인권단체들의 미국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베네수엘라를 떠나온 난민들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인 콜롬비아 리오아차에서 사역하는 박재현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3분의 1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콜롬비아를 거쳐서 중남미 전체로 또 유럽이나 미국까지 이렇게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도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량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나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베네수엘라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특별히 제 선교지 리오아차는 베네수엘라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사는 도시고요. 그래서 또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신의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 하나의 난민촌을 이루어서 중남미에서 가장 대규모의 난민촌이 형성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대량으로 각자의 나라에 들어오는 바람에 주택이 부족해져서 많은 문제가 생겼고 주택기 가격이 상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베네수엘라 난민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에 값싼 인건비로 이제 들어오니까 각 나라의 서민들이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불만이 많았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람들 가운데는 또 범죄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범죄들이 많이 발생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빨리 민주사회가 되기를 모두들 열망하고 있었죠.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중앙광장에 모여서 음악을 틀고 구호를 외치고 번역하자면 만세 베네수엘라 또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잔치 분위기였었습니다. 중남미의 독특한 다른 대륙과 다른 면이 있는데 같은 언어를 중남미는 사용합니다. 스페인어이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화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중남미 기독교는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콜롬비아 기독교도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돌보기보다는 이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그런 시각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남미 전체가 그렇지만 콜롬비아 역시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어떤 예언을 한다든지 매주 신유를 한다든지 매주 예언을 하는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와 달리 중남미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출산합니다. 거리에 아이들이 많은데 어린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콜롬비아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세계 최장의 게릴라들이 있습니다. 이 게릴라들이 활동이 아직까지 협상이 된 쪽은 그 활동을 포기해서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활동하는 분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연관되어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적합한 상황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이제 마두로 이후에 그 정치 상황이 그 안정되게 민주사회가 되어서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다 이렇게 정치권이 품고 또 얘기하는 것들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민주적인 정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사회 체계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은 약이 전혀 없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탈출해서 선생님들이 없고 관공서에 가보면 유창이 다 깨지고 문이 깨어졌는데 고치지가 않은 상태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다 해외로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경제적인 수준이 회복되어질 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용기를 가지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해외로 이렇게 배고파서 해외로 나가 있는데요. 교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